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저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신형 S90 포토세션에 와 있는데요. 행사장 여건상 간단하게 S90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과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량은 S90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여기 완속 충전기가 따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네요. 볼보의 완속 충전기는 C타입과 B타입 두 가지를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볼보의 차량들은 뒤쪽에 있는 이 배지를 통해서 차량의 파워트레인과 어떤 종류의 차량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리차지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명칭은 볼보에서 새로 쓰기 시작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분류법입니다. 또 AWD는 말 그대로 항시 사륜구동을 의미하는데, 볼보의 T8 모델의 경우 전륜의 318마력짜리 2리터 T6 가솔린 슈퍼차저 엔진과 후륜의 87마력 전기 모터가 각각 배치돼 4바퀴가 모두 구동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볼보는 휠 디자인뿐 아니라 직접 생산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뉴 S90 인스크립션 트림에 적용된 것은 10스포크 19인치 알로이 휠입니다. 보통 그 전에 볼보 자동차 같은 경우엔 북유럽산 침엽수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건 침엽수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카멜 브라운의 나파 가죽, 이 디테일은 뭔가요? 그리고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의 이 진동판이 노란색인데요, 이거는 낙하산의 소재인 케블라 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특유의 노란색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앉아볼까요? 무릎 공간 잴 필요 없습니다. 한 뼘이 훨씬 넘어요. 센터 터널 끝단에 공조기도 조금 더 길어졌고요. 넓어진 2열 거주 공간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더 빼고 이쪽 부분을 자연스럽게 완만한 곡선으로 유지해서 디자인했습니다. 현재 볼보의 모든 차량에는 전륜구동 방식이 사용되고, AWD 모델조차 트윈 엔진 방식이라 기존 프로펠러 샤프트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둔덕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각종 장치를 그 안에 수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볼보 S90 T8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센터 터널 밑에 배터리팩이 위치해 있고, 거기서 전기 모터로 연결되는 배선 등이 둔덕 아래로 지나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센터 터널 끝단에 에어벤트가 없고 1열 가운데 팔걸이 및 콘솔의 높이가 낮은 것도 그 아래에 위치한 배터리팩 때문입니다. DC 12V와 USB, 이거 C타입인데요. B타입은 지원을 안 하네요. B타입은 1열 센터 콘솔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웨덴 제품임을 자랑하는 깨알 같은 아이템까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열은 여전히 넓어요. 하지만 2열 좌석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좌석 가운데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았지만 럭셔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인데, 이 좌석은 앉아있는 느낌이 편안합니다. 가운데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팔걸이 부분 디자인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어졌고요. 이 가운데 팔걸이 부분이 저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이 공간이 충분히 넓기 때문이에요. 내려보겠습니다. 이전보다 디자인이 훨씬 공격적이죠. 이렇게 머리바지로 수평을 유지하고요. 기존의 다른 모델처럼 앞을 툭 누르면 나오던 컵홀더는 이렇게 푸시 앤 팝업 형태로 바뀌었고요. 수납 공간 여전히 낮지만 더 넓어지고, 이렇게 중간에 트림을 넣음으로써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전히 낮아요. 1열도 동일하게 카멜 브라운의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케블라 진동판이 들어가 있는 바워스 웰킨스의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이렇게 보이고요. 케이스는 알루미늄 그릴입니다. 안쪽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안쪽은 일반적인 볼보 디자인 그대로고요. 이 차의 기어 레버는 스웨덴 오레포스사의 크리스탈 제품이에요.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센서스 UI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가 혼합되어 있는
파일럿 어시스트 2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이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2열 가운데 좌석이 곡면 형태로 유선형으로 바뀌었는데 오버헤드 콘솔도 유선형으로 바뀌었어요. 보통 여기에 북유럽산 크래프트 우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피아노 블랙입니다. 이거 좀 독특하네요. 와, 키 예쁘다. 근데 이거 XC40에 들어갈 만한 컬러인데요. 그래도 예쁘네요. B타입 USB 포트 2개와 DC 12V 시거 잭은 센터 터널, 가운데 팔걸이, 안쪽 수납 공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공간 추가로 열릴 텐데 안 열리나? 이 공간은 추가로 안 열리게 되어 있네요. 볼보 S90 T8 하이브리드 모델의 엔진룸입니다. 이 차량에는 T6 2리터 가솔린 슈퍼차저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후륜에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6000rpm에서 최고 출력 318마력과 최대 토크 40.8kgm, 또 7000rpm에서 최대 87마력의 힘을 냅니다. 이 트윈 엔진 시스템이 모두 작동될 경우 이 차의 최고 출력은 405마력에 이릅니다. 볼보 S90 T8의 경우 후륜의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 가능한 퓨어 모드가 지원되는데요. 아직 이와 관련해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스펙은 알 수 없지만 기존 XC90과 XC60 하이브리드 모델을 기준으로 내장된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최대 36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주행 시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동돼 이보다는 덜할 텐데요. 제 경험상 대체로 30km 전후에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됩니다. 또 전기 모터의 도움으로 2차 연비가 증대되는 것도 배터리 잔량에 의존합니다. 보통은 퓨어 모드 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남아있을 때 연비 개선 효과가 있고 그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S90 차량은 차량 뒤쪽에 B5라고 하는 배지가 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전륜구동이에요. 외관상 달라진 거는 거의 없는데요. 차량의 전장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도어 안쪽 트림의 가죽, 수납 공간, 바우스 앤 윌킨스 스피커 시스템, 좌석의 형상, 그리고 센터, 팔걸이 부분 동일합니다. 하지만 센터 터널 끝단의 형상이 다른데요. 특히 이 차량에는 에어벤트가 있네요. 동일하게 그 하단에 12V 시가잭과 C타입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가운데 센터 에어벤트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게 볼보의 모든 차량에는 B필러에 에어벤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열 도어 트림도 별 차이 없고요. 우드 트림도 비슷한 원목인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의 이 제어부 디자인은 차량마다 조금씩 다른 거 아시죠?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각 모델별, 트림별 컬러라든지 사용된 원목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조금 전에 보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달리 기존처럼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볼보의 센서스 2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고요. 풀 디지털 계기판, 볼보의 반자율 주행인 PAS2 장착되어 있고 그 안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가 조합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볼보 S60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엔진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달리 전기 구동 시스템이 후륜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기존의 알터네이터의 반대 개념으로 부하를 줄여주면서 구동력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자체로 차량의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기보다는 전기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엔진 효율, 나아가서는 연료 효율까지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차량의 내구성도 높여주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형 볼보 S90의 포토세션 행사장에서 어제도 파스 강동훈이었습니다. 영상 내용
도움되시고 흥미로웠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승기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